여러분 안녕하세요. 닥터 달곰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모더나 백신에 대한 최신 논문이 지금 막 나와서 여기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 사이트는 제가 예전에도 소개해드렸던 New England Journal of Medicine NEJM이라는 사이트고 세계 최고의 권위 있는 의학 학술지입니다. 그 메인 화면에 이렇게 모더나 mRNA 1273 백신 여기에 대해서 제가 바로 여러분들께 리뷰를 해드리려고 빠르게 준비를 했고요. 내년 2분기 안으로 몇천만 명분의 백신을 공급하기로 계약을 했다, 이런 기사가 나왔었죠. 그래서 많은 국민 여러분들이 모더나 백신에 대해서 궁금하실 거예요. 특히 부작용 이런 측면이 궁금하실 거고, 이제 국내에 도입이 되면은 저를 포함한 이 여러분들도 백신을 맞으시게 될 확률이 높은데요. 또 뉴스 기사 몇 개 나온 거 보니까 이스라엘에서 화이자 백신을 맞고 노인분이 사망을 했다, 이런 기사도 또 나와서 솔직히 이거 백신 괜찮은 건가? 그런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계 최고의 권위 있는 학술지 NEJM에 실린 모더나 백신 관련 최신 논문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겠습니다. 눌러서 들어가면은 논문 제목이 먼저 나오죠. Efficacy and Safety of the mRNA SARS-CoV Vaccine 이렇게 나오고, 먼저 앱스트랙트 논문의 초록 요약본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렇게 설명이 먼저 나옵니다. 가장 궁금해 하실 만한 부작용 측면을 좀 중점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서론이 나오고요. 지금까지는 코로나 전파를 막기 위해서 마스크, 피지컬 디스턴싱, 사회적 거리두기, 그리고 증상 환자에 대한 검사 이런 것들을 이용했는데 제한점이 많았다. 그래서 백신의 필요성이 대두가 됐고, 모더나에서 2020년 1월부터 해서 백신 리서치 센터 그리고 NIH와 함께 백신 개발에 착수해서 백신을 개발했다,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리피드 나노파티클에 쌓여져 있는 mRNA로 이루어진 백신 성분이고, 이 mRNA가 몸속으로 들어가서 바이러스를 억제하는 항체를 만드는 것을 돕는 작용이라고 이해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바로 연구 데이터를 보시면은 3420명의 참가자를 대상으로 진행을 하였고, 반반으로 1대1로 나뉘어서 한쪽에는 백신을 투여하고 한쪽에는 위약, 플라시보를 투여를 했습니다. 백신 투여는 두 번 이루어지는데요. mRNA 1273 백신을 100마이크로그램을 총 2번 한 달 간격으로 맞습니다. 28일 간격으로 맞고, 아마 국내에 백신이 도입되면은 그리고 여러분도 이렇게 28일 간격으로 맞게 될 것 같습니다. 참가자들은 이렇게 다양하게 이루어졌는데요. 젊은 사람부터 나이가 많은 분까지 포함이 되었고, 백인, 흑인, 그리고 아시안도 1300명대 정도 포함이 되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만한 부작용에 대한 표인데요. 일단 위약이랑 백신을 비교했을 때 로컬 이벤트, 즉 국소적인 반응은 백신을 투여한 그룹에서 훨씬 높게 나타났어요. 당연하겠죠. 어쨌든 RNA가 이렇게 주사로 투여가 되면은 국소적인 반응들이 생길 수 있겠죠. 거기에는 통증, 발적, 좀 붓는다든지 림프절병증, 림파데노패티 이런 것들이 생겼고, 가장 흔한 부작용은 주사 부위 통증이었어요. 주사 부위가 좀 누르면 아프고 뭔가 좀 만져지고 하는 게 있는데, 보통은 한 4, 5일 정도 지나면은 회복이 되었다, 이렇게 나오네요. 이런 것들은 이전 독감 백신 맞을 때도 있는 거니까 크게 문제가 되진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참고를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은 전신 반응이고요. 이거는 주사 부위를 넘어서서 전신적으로 생기는 증상에 대해서 부작용을 확인해왔는데,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위약, 그냥 아무것도 아닌 걸 투여하는 것보다 백신을 투여하는 경우가 훨씬 많이 나타났습니다. 전신적인 부작용의 종류에는 피버, 헤데이크, 패티그 이렇게 나오는데, 그러니까 열나고 머리 아프고 되게 피곤하고 근육통, 관절통, 오심구토, 오한 이런 것들이 있었고, 여기 도표를 보시면 오른쪽에 있는 게 백신 맞았을 때예요. 그래서 여기 첫 번째 백신 맞았을 때고, 두 번째 기둥이 28일 뒤에 두 번째 백신 맞았을 때. 그래서 특히 두 번째 백신 맞을 때 머리 아프고 피곤하고 근육통 있고 관절통 이런 증상들이 많이 생긴 거를 볼 수가 있네요. 이런 국소적인 반응이나 전신적인 반응이 모두 고령 환자 65세 이상보다는 18세에서 65세 젊은 환자에서 많이 나타났다는 거, 그 점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뉴스 기사에 백신을 맞고 사망했다, 이런 기사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이런 중대한 이상 반응에 대해서도 논문이 언급이 되어 있는데, 다행히 중대한 이상 반응은 위약이나 백신을 맞는 그룹에서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특히 요즘 나오는 백신 투여 후 사망 관련돼서 여기 논문에 언급이 되어 있는데, 위약에는 3명이 발생했고 백신 투여 그룹에는 2명이 발생했습니다. 위약 그룹 중에 3명은
뭐 복강내 천공, 심폐정지, 그리고 백혈병 환자에서 염증 반응 때문에 사망한 경우 이 세 가지였다고 해요. 그리고 백신을 투여한 15,000명 중에서는 2명이 사망을 했는데 한 명은 심폐정지, 한 명은 자살, 두 가지였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3명, 2명 이 정도 중대 반응은 사실 굉장히 논스페시픽하다, 비특이적이다. 뭐 백신을 투여한다고 해서 심폐정지가 더 잘 오거나 사망을 하는 경우가 생기거나 그런 거는 아니라고 보여지고요. 제 생각에는 뭐 뉴스에서 나오는 뭐 이스라엘에서 노인분이 백신을 맞고 사망했다 이런 거는 백신 때문에 이루어졌다 이렇게 보기는 힘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염려는 조금 덜으셔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부작용에 대해 자세히 말씀드렸고 효과적인 측면도 봐야겠죠. 자, 그래서 이 위약과 백신을 맞고 코비드-19이 발생한 비율을 봤을 때 위약 그룹에서는 185명이 발생했고 백신을 투여했을 때는 11명밖에 발생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백신의 효과가 94.1%였다. 이렇게 나오고요. 자, 이렇게 연령대나 성별, 인종별로 비교했을 때도 백신의 에피커시는 효과성은 다 높게 나타났다는 거 이렇게 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모더나 백신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일단은 부작용 중점적으로 자세하게 알려드렸고 효과적 측면에서 뭐 여러 가지 세부 사항들이 있는데 기회가 되고 많은 분들이 뭐 궁금해하신다면은 한 번 더 자세하게 이렇게 소개를 해드리고 싶네요. 백신이 내년에 도입이 되면은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이제 백신을 접종을 하게 될 텐데 큰 부작용이 없었으면 좋겠고 이 백신으로 인해서 코로나가 이제 하루빨리 극복이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오늘 2020년의 마지막 날인데 올 한 해 동안 정말 다사다난했는데 구독해주신 여러분들 그리고 항상 감사하다고 그렇게 댓글 달아주시는 여러분들 제가 늘 이렇게 챙겨보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제가 더 좋은 컨텐츠로 여러분들께 좋은 정보 그리고 다양한 이야기들 소개해 드리려고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올 한 해도 수고 많으셨고 내년에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모두 건강하시고 달녕.